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6가지 이상의 이벤트들이 지금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마켓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는 마이클 베리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1조 원 이상 풋 옵션을 매수한 이유와 그분의 논리를 나누었는데요. 혹시 바쁘셔서 못 보신 분들께서는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셔서 어제 영상을 보신다면 지금 같은 마켓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킹 알파에서 처음으로 한글로 포스팅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시킹 알파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국말로 포스팅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매번 아쉬움이 있었지만 드디어 한국말로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어카운트 세팅에 들어가셔서 맨 아래에 있는 언어만 바꾸시면 이제는 시킹 알파의 아티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한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시킹 알파에서 12월 10일까지 프리미엄 서비스를 20% 할인하고 있고요. 시킹 알파에서 매달 저평가되었다고 생각되는 두 개의 주식을 추천해주는 알파 픽 서비스도 20% 할인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에서 추천한 주식들만 매수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S&P 500보다 3배 이상 수익이 더 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시킹 알파 서비스의 프로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20% 할인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셧다운이 끝났어요. 지금 역사일이 가장 길었던 셧다운이 끝나고, 많은 분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셧다운이 끝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돌아보면 셧다운이 이제 해결이 되면 이제 주식시장에 숨통이 트인다 그러죠. 근데 이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지금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셧다운이 되면서 10월 달에 수치 발표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인플레이션 수치 발표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레이버 마켓이 얼마나 안 좋은지도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셧다운이 해결이 됐는데 지금 친구가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10월 달에 인플레이션 수치와 레이버 마켓 이 수치들을 발표를 아예 안 할 거다. 영구적으로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셧다운이 있었어도 이 수치들은 발표가 항상 됐었어요. 당연히 발표가 돼야 되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아마 이 수치를 정부나 뭐 이쪽에서는 알고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좋았다면 발표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뭔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발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레이버 마켓도 그렇고 CPI, PPI,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하면 주식시장이나 뭐 미국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아예 미루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켓이 지금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정말로 10월에 그 수치들이 발표가 안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지금 조금 신경 쓰이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이게 S&P 500 아직은 상승세가 더 높은 패턴이에요.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건 당연한데 지금 뭐 이게 50 SMA라는 강한 지지선에서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 패턴이죠. 이때 반등하고 여기서도 반등하고 또 반등을 했는데, 뭐가 조금 신경이 쓰이냐면 이 고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패턴인데 이 RSI의 고점들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거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이버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헤지 펀드들은 지금 주식을 팔고 있는데 리테일,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계속 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뭐가 신경 쓰이냐면, 보통 주식 가격은 올라가는데 RSI가 떨어질 경우, 아니면 반대가 되더라도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요 헤지 펀드들의 매수매도 요 RSI를 따라서 주식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S&P 500이 계속 고점들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RSI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떨어지고 반등은 했지만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50SMA에서 반등은 할 거예요.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 9SMA도 떨어지고 있고 여기서 다시 리젝을 당하고 이 50SM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좀 풀백이 올 가능성이 있는 패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올랐던 요 거의 7, 8개월 올랐던 요 랠리에 약간의 풀백이, 뭐 약간 아니겠지만 좀 풀백이 얼마나 크게 올지 모르겠지만 올 가능성이 보이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 써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S&P 500과 함께 제가 요 소형주 주식, 마켓에 랠리가 오려면 소형주들의 상승세가 크게 와야 돼요.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고 소형주 성장주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야 보통 주식시장에 랠리가 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 검은 선, 이게 상당히 강한 지지선인데, 요 지지선이 지금 뚫리고 요 50SMA가 뚫렸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요 9SMA가 50SMA도 뚫고 내려왔지만 이게 올라갔다가 보시면 9SMA에서 정확히 리젝을 당했죠. 그리고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형주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리스크온 마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승 랠리가 아니라 지금 풀백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빅스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게 투자를 할 때는 저는 빅스를 항상 봐요. 이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지표예요. 근데 제가 이 200 SMA 밑으로 떨어지고 이 지점 위로 올라갈 것인지 이 지점에서 밑으로 떨어져서 50 SMA 밑으로 떨어진 것인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200 SMA 밑에서 놀다가 이게 지금 셧다운이 해결이 되고 나서 오히려 200 SMA 위로 지금 올라왔죠. 뭐 오늘 좀 많이 올라왔다가 아마 오늘 아침에 주식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요 실선이 나타나면서 빅스가 떨어지고 다시 회복을 좀 했죠. 근데 일단은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정말 좀 다음 주에 요 200 SMA를 기준으로 빅스가 스파이크를 할 건지 아니면 다시 떨어지면서 마켓이 안정을 찾게 될 건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 빅스가 만약에 혹시라도 30을 넘는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매수를 저도 사이드에 뒀던 돈을 매수를 좀 제대로 할 생각이에요. 30 넘고 혹시 40을 넘으면 무조건 투자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애매한데 빅스도 뭐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세 번째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네 번째 뭐냐면 다행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일이 발생하면 마켓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마켓이 거의 8개월째 오르고 있어요. 정말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때부터. 그쵸? 이때 투자한 분들은 그냥 다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진을 갖고 지금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주식시장이 생기고 나서 사상 최대 액수예요. 이게 빌리언이 아니라 트릴리언 단위로 지금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걱정이 되냐면 아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지금 마켓의 풀백이 와서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지점 이상 밑으로 떨어지면 마진콜이 걸리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진이 높은데 이때부터 마진콜이 걸리면 이게 정말 그러니까 스노볼 이펙트라고 하죠. 정말 쭉쭉쭉쭉 떨어질 거예요. 마진콜이 한번 걸려서 어떤 헤지 펀드가 크게 매도가 일어나면 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제 마진콜이 걸리는 헤지 펀드들이 생기면서 이게 주식 가격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이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요 갭이 생기면서 인덱스가 떨어질 거예요. 다행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마진콜 수준은 아닌데 제가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혹시라도 마진콜이 걸리기 시작을 하면 이 갭이 생기면서 뚝뚝 떨어지면 이 1트릴리언이 넘는 돈이 다 마진콜이 걸려버리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한 3분의 1이나 반이라도 걸리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헤지 펀드들이 연말에 tax loss harvesting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올해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낸 헤지 펀드들이 많겠죠. 수익이 많이 나면 얘네는 단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텍스를 많이 내요. 그리고 그 액수도 크고. 근데 텍스를 절감하기 위해서 올해 크게 떨어진 애들을 큰 손해를 보고 팔아요. 그 손해본 만큼 그 수익을 본 거랑 이렇게 가감이 돼서 그만큼 텍스를 안 내거든요. 그게 텍스 로스 하베스팅이고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지금 다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올해 수익이 나셨다면 텍스를 덜 내고 본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텍스 로스 하베스팅이라는 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헤지 펀드들이 그걸 보통 연말에 하거든요. 왜냐면 올해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계산을 일단 해보고 지금 크게 떨어진 투자한 것 중에 떨어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크게 떨어지는 애들을 오히려 손해를 보고 빨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식들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오른 주식들 말고 크게 떨어진 주식들은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맞물려서. 그게 지금 다섯 번째 걱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버 마켓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빚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역시나 또 사상 최대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카드 빚을 그냥 내면서 사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표를 보면. 물론 상위층들은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이런 상황에 뭐가 또 신경이 쓰였냐면 이 뉴스가 어저께 나왔어요. foreclosure, 그러니까 집값을 모기지를 못 내서
집을 뺏기는 사람들이 10월 달에 20%가 올랐다는 얘기. 2%가 아니라 20%가 올랐어요. 이 얘기는 지금 미국 경기 자체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foreclosure가 생긴다는 거는 몰게지를 페이오프도 하지 못하겠지만 집을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집을 많이 안 사면 집을 빌딩하는 회사들도 점점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거리가 없어지면 회사 입장에서 레이오프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클이 되게 좋지 않은 사이클로 가고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식과 미국의 경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 있지만 미국의 경기는 지금 좀 불안불안해요. 지금 좀 꽤 됐어요. 근데 아직 미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버퍼가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경기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식시장이 아직 리세션이나 뭐 이렇게 오기에는 제롬 파월이 아직은 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도 지금 미국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 또 신경이 쓰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많은 이민자들, 그러니까 이미그런트들을 내쫓았죠. 근데 이게 제 생각에 뭐가 걱정이 되냐면 미국은 레이버가 되게 비싸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추방된 이미그런트들은 사실 레이버 피가 좀 싸요. 그래서 좀 싼 레이버를 쓰면서 돌아갔던 회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이분들을 다 쫓아내면서 이제는 이 이미그런트들이 아니라 실제로 좀 비싼 값을 받고 레이버 피가 비싼 사람들을 쓰면서 이제 회사를 돌려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쓰는 그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어서 10월 달에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고한 게 아니었다면 다음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말 중요해질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정말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러면 제롬 파월이 금리를 컷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 지금 사이클이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다들 지금 불안한 이유가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부정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는 12월 10일인가 12월 초에 있을 미연준의 금리 정책이죠. 만약에 제롬 파월이 정말로 저번 미연준 미팅 때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혹은 그럴 리 없겠지만 금리를 올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 금리를 내리지 않고 앞으로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 큰 풀백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제는 큰 풀백이 오기 시작했을 때 마진콜이 걸리기 시작하면 이제 주식시장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7가지 정도가 좀 신경이 이번에 리서치를 하면서 마이클 베리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신경을 써서 리서치를 했는데 지금 되게 이 밑에서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미연준이 어떻게 했나에 따라서 다시 마켓이 반등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서 엔비디아가 크게 오르고 미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앞으로 조금 더 내려야겠다 이런 얘기만 해준다면 다시 마켓이 반등하고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풀백이 올 수도 있죠. 크게.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지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